자, 과목 소개부터. 작업량 점수, 이건 개인 점수예요. 팀 점수하고 무관해.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풀제에 임했느냐, 그 점수가 4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팀 점수가 완성도하고 과제. 그 다음에 출결도 개인 점수고, 그래서 팀 점수가 이거 두 개 50, 개인 점수도 이거 두 개 50. 작업량, 개인 점수고 격주로 평가해요. 그래서 꾸준히 격주로 평가하니까 그때그때 점수가 나가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지. 한 주 뭐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출할 때는 쉬고 이러면 쉴 때는 점수가 나쁘겠지. 그 다음에 이건 작업량, 개인 점수 작업량이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지, 얼마나 잘했는가, 실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작업량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면, 일단 소스 코드는 반드시 GitHub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 이름으로 커밋해야 돼. 그래서 격주로 무엇을 구해냈는가 교수가 이걸 봐요. 그리고 소스 코드로 드러나지 않는 작업들은 문서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문서를 가급적 GitHub에 풀잭하면서 했던 작업, 그 문서로 작성할 일도 있는데 그걸 구현할 주제에 대한 내용이면 이슈로 등록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딱히 어떤 구현과 관련된, 예를 들면 공부한 거다. 이건 마크다운 문서. 그래서 GitHub 리포지토리에 소스 코드만 넣지 말고 이런 마크다운 문서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GitHub 이슈 작성 방법, 마크다운 문서 작성 방법, 이거 쉬워. 그리고 구글링 해봐도 되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많지. 그래서 작업량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그 구현, 소스 코드, 그다음 문서, 이걸 성실하게 작성해야 돼요. 완성도, 이건 이제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고, 얼마나 그러니까 경진대회 평가하듯이 작품을 평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팀 점수고, 실행 가능한 기능 대상 평가죠. 평가대. 그 다음 또 하나, 소스 코드를 GitHub에 관리하는 것도 필수고, 그 다음에 완성도 평가하기 위해서 경진대회하고는 달리, 경진대회는 그냥 발표만 듣죠. 자, 이런데 이건 발표보다도 교수가 실행해 볼 거예요.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서버,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면 서버에서 운영해야 되고, 또 서버에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법, 이건 서버 구축에서 강의를 했죠. 지난 학기에 동영상 녹강이 있으니까 내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녹강 올린 거 다 내 유튜브 계정 들어가 보면 있어요. LMS에서 녹강 눌러보면 유튜브 들어갈 수 있어. 녹강에 유튜브라고 보이는데 그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가요. 그리고 서버 구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당연히 교수한테 질문하면 되고, 지난 학기 녹강에서, 서버 구축 녹강에서 저렴하게 구축하는 방법 설명했어요. 저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 하나 만들면 몇 년 무료로 쓸 수 있고, 오라클 클라우드 인스턴스 하나에다가 운영하는 거 설명했어요. 지난 학기 녹강을 참고하기 바라고. 즉, 오라클 클라우드에다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 안 들이고도. 그리고 어디다 운영하든 상관없어요. 운영만 하면 돼. 그 다음 모바일 앱이라면 PC, 버추얼 머신으로 실행해 볼 수 있잖아.
또 안드로이드 앱, 뭐 iOS 앱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기 바라고. 만약에 교수가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출 못한다. 그럼 완성도 점수가 좋지 않겠죠. 팀 구성. 1명 팀도 좋고 4명도 좋고 5명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교수한테 일단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추천이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비추천. 그 다음 팀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결과물의 완성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완성도를 평가할 때 1인 풀제 결과물하고 예를 들어 4인 풀제 결과물하고 비교 평가할 때 4명이나 됐으면 그만큼 좋아야지. 몇 명이 개발한 결과물인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가해요. 그래서 5명 이상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일단 허락은 맡아야 되고 어지간하면 허락해 줄 텐데 그래도 비추천하는 게 5명이나 모였으면 그만큼 좋아야 돼. 근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비례해서 좋아지지 않거든. 너무 많이 모이는 건 비추천.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도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작업량이야. 깃허브에 등록한 거니까 누가 작업했는지 딱 그 개인이 작업한 것만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완성도 평가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나 참여했고 그런 거 반영해서 평가하니까. 즉 팀 점수라고 해서 그 결과물 완성도를 팀원들한테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몇 명이나 참여했고 즉 완성도도 n분의 1 평가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깃허브를 보면 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물론 완성도 평가에서 뭐 좀 더 노력한 학생이 있고 노력을 덜한 학생이 있고 그런 것까지 개인 점수가 아니라서 감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거의 다 했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별로 안 했다. 그러면 그 n분의 1에서 뭐랄까 그런 것까지 몇 명이나 참여했고 이 수업 듣는 학생이 얼마나 구현에 노력했는가 이런 거 참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팀의 뭐 개발에 참여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팀원이 너무 많은 것을 비추천하는 이유가 팀원이 많으면 개인 점수가 좋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n분의 1로 나눠 개발하잖아. 그러니까 개인 점수 작업량은 열심히 뭔가 구현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n분의 1로 나눠버리면 할 게 없는 거지. 그리고 보면 열심히 구현을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아무래도 구현을 잘할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그 학생이 대부분의 기능을 구현해버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지만 실력이 없어가지고 막상 구현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 개발했더니 학기말이 했더니 내가 구현한 건 몇 줄 안 되네?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많은 서버에 분산해서 실행되는 그러니까 백엔드 회사 백엔드 개발자가 연봉이 높은 경우는 그 서버가 뭐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 네이버나 뭐 네이버쯤 되면 몇만 대가 아닐 거야. 몇십만 대 이상 갈 거예요. 서버가. 구글이면 뭐 전 세계 몇십만 대가 아니라 몇백만 대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서버가 엄청 많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맞물려서 그런 분산 시스템이죠. 일종의 서버끼리 통신해야 되고 작업을 나눠서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백엔드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분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정말 기술도 고급이고 알고리즘 자료 구조도 고급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능 확정할 필요 없고 서버 한 대에서 실행되는 그런 백엔드라면 정말 쉬워. 그래서 백엔드가 초급이 쉬운 이유가 서버 한 대에서 실행되는 거 배우잖아. 그건 쉬워. 굉장히 쉬워. 프론트엔드보다 쉬워요.
또 백엔드 초급이, 스프링 초급이 프론트엔드, 리액트 초급보다 훨씬 쉬워. 자, 근데 여러분이 만드는 풀잭이면 서버 백엔드 한 대로 할 거 아니야. 분산 시스템 구축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백엔드가 쉬워요. 구현할 것도 적어. 그래서 실수가 예를 들어 3명이다. 자, 백엔드 2명, 프론트엔드 1명. 자, 그러면 그 백엔드 2명은 아무리 열심히 개발해도 구현할 게 없어. 구현하기도 쉽고 구현도 많이 구현할 게 없어요. 같은 기능을 구현했을 때 프론트엔드가 서버가 한 대라면 백엔드가 한 대라면 프론트엔드 구현량이 백엔드 구현량보다 열심히 개발했다면 정말 뭐 로그인부터 회원가입부터 뭐 어지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기능을 다 구현했다. 프론트엔드 구현량이 훨씬 많아요. 서버 한 대면.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는 팀 구성할 때 백엔드 개발자가 더 많이 모이는 거 비추천. 그 다음 굳이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여가지고 풀스택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 프로젝트라면.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서버 한 대 백엔드 개발은 쉬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서버 한 대를 운영할 간단한 백엔드라면 그 구현이 쉽기 때문에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노드.js 백엔드로 간단히 구현해. 그리고 또 리액트 공부하는 학생은 알겠지만 Next.js라고 어떻게 보면 서버에서 돌아가는 정확히 이게 프론트엔드 기술로 분류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백엔드 기술도 아니고 어쨌든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이게 서버에서도 아무튼 애매해. 아무튼 이게 리액트랑 맞물려서 세트 기술인데 이런 거 이용하면 Next.js 혹은 Node.js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 없이 백엔드 개발하는 거 할만해요. 충분히 공부할 만하고 하라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공부해야 돼. 이번 학기 공부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모여서 꼭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만 모여서 프론트엔드 기술로 백엔드 개발할 수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중급 이상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다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야 되는 기술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없이 백엔드 개발자만 모여서 풀제하는 거 가능하지. 우리 웹 프로그래밍하고 백엔드 프로그래밍 그렇게 배웠잖아. JSP나 타임리프 뷰로 화면까지도 백엔드에서 구현해 버리는 그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꼭 백엔드끼리 풀잭하라, 프론트엔드 개발자끼리 풀잭해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팀을 구성해도 좋은데 이렇게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끼리만 풀스택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합해서 팀을 만들 수도 있다. 선택이 다양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론트 백엔드 모여서 팀 만들 때는 적어도 숫자가 똑같거나 아니면 프론트엔드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의 작업량 점수가 구현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점수가 좋기가 힘들다라는 거. 과제는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건 팀 과제예요. 그래서 팀 점수야. 그래서 과제는 애매한데 과제 점수라고 나가는 건 팀 점수지만 그 과제를 누가 했는지도 봐요. 그래서 과제를 할 때 문서 같은 거 가급적 아까 말한 깃허브에 등록하는 걸 추천해요. 협업. 아니면 깃허브이 아니더라도 누가 했다라고 밝혀. 그러니까 즉 작업량 평가하기에서 격주로 이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과제 문서 내가 어느 부분 담당했다라고 말로 밝혀요.
깃허브에 막다운 문서로 작성했다면 안 밝혀도 그 커밋 히스토리 보면 드러나고, 그런데 깃허브 막다운 문서가 아니다. 뭐 노션이랄지 뭐 뭘로 작성돼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팀 과제도 누가 했고 내가 어느 부분 맡았고 그렇게 밝혀요. 그래야 작업량 점수에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과제는 과제 점수라고 나가는 건 팀 점수지만 과제를 누가 했는지에 그 작업량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과제 3월 마지막 3월 31일까지 기획, 뭘 개발할지 기획을 하세요. 메뉴하고 화면 기획이 기획이지. 대부분의 주요 화면을 기획해야 하고, 뭐 당연히 기획이니까 디자인까지 할 필요 없어요. 대충 이러이런 화면을 만들겠다. 그냥 대략적인 배치 정도만 대충 그려도 돼요.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도 좋고, 종이에다 연필로 그린 다음에 스캔해서 제출해도 되고,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 기획 안에 팀원 각자 담당 역할도 명시해야 되겠지. 뭐 이거야 뭐 그냥 누가 뭐 담당한다. 근데 그냥 프론트엔드 담당, 백엔드 담당 그렇게 물론 명확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되지만 좀 자세히 적어요. 교수가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엔드가 2명이다. 그럼 2명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건지. 꼭 나눠야 된다는 건 아니야. 아무튼 나눴다면은 그 역할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된 게 있다면 적으란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이것도 기획인데 1차 구현은 실행 가능한 버전을 교수한테 2번 제출해야 돼. 5월 19일까지 실행 가능한 1차 버전, 6월 23일 최종 버전. 실행 가능한 버전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21일까지인데, 자, 5월 19일 1차 버전에서 1차 개발 완료, 어떤 기능까지 개발하겠다. 4월 21일쯤 되면 5월 19일까지 어떤 기능 완료할 수 있겠다가 대충 당연히 앞이 보이죠. 구현은 이미 시작했을 테니까. 5월 19일까지 이러이러한 정도 기능 구현 완료하겠다. 라고 이때 이러이러한 기능 구현하겠다라고 제출하면 되고 1차, 2차는 기획이고 3차, 4차가 구현 결과물이야. 그런데 2차는 1차에서 제출했던 기획안을 당연히 수정이 될 거예요. 뭐 빠지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까지 버전업 하면서 기획안이 좀 더 버전업된 기획안, 1차 기획안, 2차 기획안, 2차 기획안에서는 그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요 기능은 1차 제출에 포함, 저 기능은 1차에서는 구현 완료 못하고 2차에서 완료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획안을 2번 제출하고 실행 가능한 것을 2번 제출하고 3월, 4월, 5월, 6월이죠. 그래서 사실은 1, 2, 3이 과제고 4번이 최종 결과물이지. 그래서 4번은 완성도지 사실은. 완성도고 1, 2, 3이 사실은 과제 점수죠. 출석. 총점에서 출석 비중 10%인데 이것도 개인 점수예요. 출결 비중 왜 높냐면 자 이거 교수가 강의를 하는 수업은 아니야. 여러분이 풀제 가는 수업이지. 그래서 오프라인 출석 체크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온라인 체크할 거고 온라인 체크를 격주로 할 거야. 또 격주로 월요일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 그 11시 늦어도 한 11시 전 10시 반 전에는 제출해야지. 그 9시에서 가급적 10시 사이 늦어도 10시 반이 넘지 않게 수업 시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학생들은 교수에게 카톡을 해야 하고 그 카톡이 뭐냐면은 격주로 나 이 2주간 무슨 작업했다. 그래서 코딩했다면 그건 당연히 깃허브에 있어야 되니까 커밋 해시
커밋의 아이디를 해시라고 부르죠. 아이디라고 안 하고 그 아이디. 그 다음에 그 구현할 것과 관련된 문서라면 아까 이슈에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 이슈 번호. 그 외에 기타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 URL 제출. 이걸 PDF로 제출하는 것도 말리지는 않는데 가급적 온라인 문서 작성해서 URL로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하는 걸 매우 추천해요. 왜 그걸 추천하는지 또 뒤에서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가급적 구현 작업과 결부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이슈에다 작성해요. 격주. 홀수 번호 팀은 홀수 주차 제출, 짝수 번호 팀은 짝수 주차 제출이고, 3주차부터, 오늘이 1주차, 오늘이 2주차로 쳐야 되나? 헷갈리지 않게 오늘은 2주차라고 해야 되겠네. 2주차. 3주차. 다음 주? 아니지. 4주차. 그러니까, 오늘이 10일 2주차, 다음 주 월요일이 3주차. 자, 24일부터 제출하면 돼요. 사주차니까 헷갈리지 않게 짝수팀. 이렇게 짝수 주차에는 짝수팀, 홀수 주차에는 홀수팀. 이렇게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팀 결성이 끝나면 누가 짝수팀이고, 누가 홀수팀이고, 그걸 배정을 할게요. 아, 참, 과제 그것도 있다. 이거 교수 과제가 아니고 교무처에 제출해야 되는 과제야. 그래서 과제 기획서 제출해야 되고, 학기말 끝나고 과제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비, 도서 구입, 재료 구입 요청할 수 있어요. 도서 구입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한 다음에 한 학기 동안 그 팀한테 도서를 대여해줘요. 도서 구입은 어지간하면 허락이 돼요. 그리고 재료 구입은 이게 소모품만 가능해. 장비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소모품이라면 A4 용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재료비로 뭐 이거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교무처에 물어봐야 돼요. 이건 교무처에 제출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나는 중간에 사인만 해주고 넘겨주는 역할만 해요. 이거 과제기획서 그 양식을 내가 그 LMS에 그 교무처에서 받는 대로 올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제출 안 하면 과제 점수에서 까야지. 꼭 제출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LMS에 당장 요거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거야. 기획서는. 과제 기획서하고 구입 요청. 이건 LMS에 양식, 교무처로 양식, 교무처에서 오는 대로 받아가지고 LMS에 올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슈와 커밋. 여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소프 풀잭 이 수업 22년인가 23년인가 소프 풀잭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그 이슈 커밋해라라고 내가 그 안내 겸 그다음에 그 백엔드 기술만 가지고 프론트엔드 없이 백엔드 스프링 부트만 가지고 게시글 뭐 메뉴 게시글 회원가입 로그인
이거 JSP로 구현했네. 타임리프가 아니라 JSP로 했구나. 22년도. 23년부터 타임리프로 강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22년까지는 JSP로 요거 예제를 만들었구나. 아무튼 백엔드만 가지고 스프링 부트 개발자들끼리 풀잭 할 거라면 요거 여기 메뉴 회원가입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 그다음에 게시판 구현도 사실은 단순하지 않지 등등 구현한 소스코드 한번 참고해봐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타임리프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아무튼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자 뭐 구현하겠다. 자 화면 구현도 일단 구현할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미지도 붙여놓고 뭐 넣을 수 있고 그냥 게시판처럼 블로그처럼 글 쓰면 돼. 이렇게 뭐 소스 코드도 붙여넣을 수 있고 이미지도 붙여넣을 수 있고 글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서로 댓글 달면서 의견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할 내용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이슈로 작성한 다음에 커밋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이 이슈를 구현한 커밋이 뭐다라고 커밋까지도 여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로그인 기능 구현 커밋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커밋 제목에다 이렇게 샵5 커밋 제목에다가 샵5라고 이게 로그인 기능 구현 이게 이슈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기 이슈의 제목 뒤에 그 이슈의 번호가 나와요. 샵5 5번 이슈란 얘기예요. 그러면 커밋할 때도 커밋 메시지에다가 샵5라고 넣으면 자동으로 그 커밋이 샵5 이슈를 구현한 커밋이구나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샵5 여기를 클릭해 보면 아니네. 요 해시를 클릭해야 되는구나. 이 샵5는 이슈의 아이디고 이슈의 아이디가 샵1, 샵2, 샵3, 샵3, 샵4 이렇게 샵으로 시작되는 아이디는 이슈의 아이디고 요 16진수가 커밋의 아이디야. 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커밋 제목인 거예요. 커밋 제목에다 로그인 기능 구현, 뭐라고 로그인 기능 구현이라고 쓰고 샵5라고 하면 자동으로 샵 5번 이슈에 이렇게 링크가 달려요. 그리고 여기 커밋 해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커밋으로 가. 그래서 이 커밋에서 왼쪽이 before, 오른쪽이 after. 연두색, after에 추가됐으니까 연두색은 추가된 줄. 그 다음에 왼쪽에만 있고 오른쪽에 없으면 삭제된 거죠. 그건 왼쪽에 빨간색으로 보여요. 삭제된 거. 이렇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교수가 이거 보는 거야. 커밋 보면서, 이거. 이건 빨간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으니까 수정된 거지. 이쪽에서 없어졌고, 대신 이게 생겼으니까 수정. 근데 빨간색만 있고 이쪽에 회색으로 없으면은 삭제됐고, 대신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삭제만 된 거지. 자, 이렇게 뭐가 추가됐는지, 뭐가 수정됐는지 쭉 여기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격주로 작업량, 뭘 구현했는지, 구현한 거 작업량은 이걸로 평가할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깃허브이 온라인 협업하기 참 좋은 사이트인데, 여기 밑에, 이 커밋 밑에 커멘츠가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서로 궁금한 거 주고받고 질문 답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subscribe라고 unsubscribe라고 돼 있죠. 팀원들은 자동으로 이 올라오는 코멘트에 대해서 subscribe가 돼 있어요. 구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깃허브에 가입할 때 그 이메일 계정으로 누가 너한테 뭐 물어봤다. 막 이런 것들이 이메일이 와요. 자, 그거 받기 싫으면 여기서 unsubscribe. 요 커밋에 대해서 질문 답변 난 듣기 싫어. 그럼 여기 unsubscribe 누르면 돼. 기본은 subscribe. 그리고 질문을 할 때 특히 어떤 사용자한테 특히 이것 좀 답변을 해줘라고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골뱅이 하자마자 이 팀의 팀원 목록이 쭉 나와. 그러면 그 팀원을 선택을 하고 뭐라고 적으면
이 사람의 GitHub 계정 이메일로, GitHub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이메일로 너한테 이러이런 질문이 왔다라고 또 그 메일이 가죠.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면 돼.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작업량 평가하면서 이거 보다가 뭐라고 할 얘기가 있으면 1차로 여기다가 코멘트로 남길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메일로 갈 거야. 그래서 GitHub, 이제는 GitHub으로 팀플제 갈 때는 하는 동안에는 그 GitHub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뭐 매일은 아니래도 종종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그 여기 이거 요 계정 여기 이게 GitHub 로그인할 때 사용한 이메일이죠.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림 메일이. 오케이. 자, 그렇게 이슈, 커밋. 그 다음 온라인 문서. 이슈. 아, 그리고 여기, 요거. 이건 뭐,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추천이지. 뭐냐면, 그 각 이슈를 분류해서, 이게 이슈가 구현할 이슈죠. 구현할 주제지. 이 구현이 기능에 대한 이슈인지, 기능을 구현하는 이슈인지, 구현할 작업은 크게 기능 구현,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는, 혹은 기능을 수정하는 기능에 대한 구현이 있고, 기능은 달라지지 않지만 성능 개선, 혹은 소스코드 구조 개선, 그걸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하죠. 기능이 달라지지는 아닌데, 성능이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소스코드 구조가 바람직했다거나, 이게 코드 개선, 영어로 리팩토링, 또는 디자인이다, 또는 버그 해결한 거다. 이렇게 각 이슈에 레이블을 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블은 여기 있죠. 여기 이슈 게시판 들어가 보면 여기 레이블이라고 있고, 레이블을 눌러보면 여기 이미 기본으로 있는 레이블이 있고, 여러분이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뉴 레이블 눌러서 에디트 딜리트 눌러서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도 활용하기 바래요. 이거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GitHub의 코드 여기서 커밋 여기를 눌러보면 커밋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코드 탭에 커밋. 그럼 여기 이렇게 커밋 목록이 쭉 보여요. 이게 커밋 해시야. 여기 16진수. 그래서 이 커밋 해시를 눌렀을 때 보여주는 그 커밋에 대해서 소스 코드 보여주는 양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마름모라고 불러야 되나? 요걸 클릭했을 때 소스 코드 보여주는 양식이 달라. 이건 뭐 여러분이 직접 눌러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는지. 그래서 커밋에 대해서 이 커밋에서 뭘 한 걸까? 궁금할 때. 그러니까 여기 커밋 해시를 눌렀을 때는 이전 버전에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오른쪽 여기 마름모를 클릭하면은 그 커밋 그 버전의 소스 코드 전체를 보는 방식이에요.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고 그냥 딱 그 커밋에 구현된 전체 소스 한번 눌러서 보기 바라고, 가급적 커밋과 이슈로 여러분의 작업을 채우기 바라고, 온라인 문서도 오케이. 뭐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 정리한 것도 오케이. 이것도 작업으로 쳐줘요. 그 다음에 뭐 기획 문서도 당연히. 그 다음에 회의록도. 팀 프로젝트이면 서로 회의하는 게 있지. 회의할 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정리해서 올려. 뭐 각자 따로 정리해서 따로 올려도 돼. 그것도 회의록도 작업으로 쳐줘요.
가급적 GitHub에 이런 문서들도 가급적 GitHub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GitHub에 위키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검색해봐요. 또는 그냥 막다운 문서, 이게 풀잭 디렉토리에 DOC, 풀잭 디렉토리에 DOC라는 다큐멘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DOC 디렉토리 아래다가 막다운 문서를 쭉 작성하면 돼. 이것도 검색해봐요. 뭐 GitHub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유튜브에서도 안내 있고 GitHub 자체에도 문서 있고 많아. GitHub을 잘 활용하기 바래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하고 문서하고 GitHub에 있는 것을 추천하는데 프로젝트 개발 문서를 가급적 GitHub 리포지토리에 이슈든 위키든 막다운 등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소프 풀잭이 한 과목 학점도 목표이긴 하지만 이 풀잭에서 작업했던 것을 여러분 자소서에 나 이런 거 공부했고 이런 거 공부하면서 만들어봤다. 자소서에 넣기에 딱 좋은 내용이 쓸데없는 얘기 적지 말고 여러분 뽑으려는 사람이 뭐가 궁금하겠어. 여러분 뭐 가족 환경이 궁금하겠어. 뭐가 궁금하겠어. 얘가 뭐 공부했고 특히 뭘 구현해 봤는지가 가장 궁금하지. 그래서 나 이런 거 구현해 봤다. 라는 자소서에 들어가기에 딱 좋고, 즉, 여러분 자소서 읽는 사람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그거예요. 뭐 구현해봤다. 근데 구현해봤다라고 말만 적으면 안 믿어, 요즘. 구현해봤고 공부한 내용이 들어있는 GitHub URL을 넣어놔야 믿죠. 그럼 거기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소스 코드만 달랑 있는 것보다 이슈 문서, 뭐 이런 문서가 여기 다 있으면, 성실하게 했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문서를 가급적 여기저기 이 문서는 저기 놓고 저 문서는 저기 놓고 이러면 여러분 자소서 읽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기 귀찮지. GitHub 리포지토리에 다 모아놓으면 GitHub 리포지토리 들어간 김에 문서 작업도 했고 코딩도 이렇게 했군 이라고 한눈에 보이죠. 그럼 자소서 읽는 사람이 훨씬 평가하기 편하지. 그래서 노션, 구글독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에도 이 수업에서 불이익은 없지만 여러분 자소서를 놓고 봤을 때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다큐멘트를 놓는 것이 여러분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편리하다. 이 수업은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하나 최종 평가에서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을 뽑을지 안 뽑을지 여러분 GitHub 계정 여기 아이콘 누르면 프로파일이라고 유어 프로파일 메뉴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풀밭이 보여. 이게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4년 요때 열심히 뭔가 코딩해서 GitHub에 많이 올린 거야. 그리고 2023년은 별로 안 했네. 2022년은 4월에 열심히 했네. 21년은 거의 안 했고. 자, 뽑을지 말지, 이게 보통 한 2배수 정도 남겨놓고, 얘를 뽑을까? 쟤를 뽑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때는 소스코드를 봐. 이게 왜냐면, 구현하는 개발자를 뽑는 거니까, 얘가 구현한 소스코드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그러면 자소서에 이런 GitHub URL이 적혀 있으면 들어가 봐요. 그래서 얘가 구현한 소스 코드도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소스 코드 보면 그냥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팀장 사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준에서 구현한 소스 코드 보면 그 소스 코드만 몇 개 쭉 보면 얘 코딩 실력이 한눈에 보여. 그건 면접에서 얘가 대답하는 것보다도 확실하지. 그래서 들어와 봐요. 들어와 봤을 때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어떤 걸 안 믿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이지 2024년 12월부터만 녹색이고 그전에는 다 회색이야. 이러면 GitHub도 완전히 안 믿는 게 뭐냐면 어디서 주워온 소스 코드를 마치 내가 구현한 것처럼 커밋으로 올릴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GitHub을 보긴 보는데 주의 깊게 잘 안 속는 사람이라면은 나라면 그래. 나라면 이거 봐.
소스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가짜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짜지 않고 다른 사람 프로젝트 소스 코드 다운받아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커밋별로 쪼개서 올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짓을 1년에 걸쳐서 1년, 2년 거쳐서 하지는 안 하지. 보통은 자소서 써야 되는데 할 게 없네? 그러면 딱 졸업을 앞두고 취업 시즌 준비하면서 몰아서 하겠죠. 그럼 딱 여기만 녹색이고 다른 데는 회색이겠지. 그러면 얘는 요때만 풀잭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힘들어. 코딩 실력은 좋은데 깃허브에 풀잭 올라온 게 딱 몇 개월 뿐이다. 그 몇 개월만 얘 코딩 잘하는데 딱 몇 개월만 깃허브에 코드 올렸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기 힘들지. 확률이 낮죠. 가짜의 확률도 꽤 있지. 자, 그래서 꾸준히 깃허브에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될 때까지 꾸준히 매주 아무리 바빠도 뭐라도 올려요. 또 녹색으로 만들어 프로파일을. 오케이. 요 얘기를 빼먹었네. 자, 프로젝트 초보도 여기 만약에 있다면 1인 개인 프로젝트도 좋아요. 그러니까 초보끼리 팀을 이루는 거 비추천이야. 초보라는 건 한 번도 팀 프로젝트 안 해봤다. 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도 하나 완성해 본 거 없다. 이러면 초보지. 초보끼리 팀 이루는 건 비추천이야. 진도가 안 나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완전 초보라면 1인 프로젝트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초보도 실력 차이가 좀 있을 텐데, 내 실력에 맞게 공부해 가면서 내가 프로젝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해보는 초보 프로젝트는 요즘 인강 좋은 거 많아서 인강 따라해보기 개인 프로젝트 매우 추천해요. 그래서 인강 보면서 공부한 내용 정리한 거, 이건 공부지 사실은. 풀제한 거라고 보기 힘들어서 작업량 평가에 적당히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인강 따라서 개발한 것을 한 학기 내내 인강만 따라서 개발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인강 따라서 개발한 다음에 이렇게 인강 따라 개발해가면서 인강 내용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인강에서 배운 내용 바탕으로 응용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응용한 내용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프로젝트죠. 근데 완전 초보다. 그러면 인강 보면서 따라하기 프로젝트 하는 거 이거 매우 추천해요. 인강은 우리나라 그 인강 사이트 인프런이 있고, 근데 인프런 인강, 우리나라 인강은 좀 가격이 좀 있어요. 쓸만하게 따라해볼 인강이면 좀 몇만 원 하더라고. 10만 원 넘지는 않아도. 아무튼 인프런 인강. 그 다음에 우데미도 추천해요. 우데미는 미국 회사인데, 여기에 우데미 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인강한 것도 있고, 여기가 좀 싸. 그리고 미국 사람이 한 인강은 만 얼마 정도, 2만 원 잘 안 넘고 만 얼마 정도로 훨씬 싸요. 그런데 여기 한글 자막 있는 게 있어요. 한글 자막 있으면 충분히 듣고 따라할 수 있지. 우데미 사이트 인강도 추천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게 뭐더라? freecodecamp.org 계정. freecodecam프로 검색해 보면 나와요. 여기 인강 매우 좋아. 그리고 유튜브니까 무료예요. 자막이 좀 문제네. 적어도 영어 자막은 유튜브이 자동으로 달아주니까. 한글 자막이 번역된 한글 자막 수준밖에 없겠지. 유튜브이 영어 자막 한글로 번역해 주잖아. 자, 아무튼 자막 품질이 자동 번역이라서 자막 품질은 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잔 다막보다는 좀 그렇겠지만은 일단 인강 품질은 매우 좋고 이게 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부 차원에서 인강하는 거지 무료라고 해서 품질이 결코 안 낮아요. 어떻게 보면 우뎀이나 인프런보다 품질이 좋은 것도 많아요. 이건 정말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 차원의 인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실력자들이에요. 양도 뭐 몇 시간씩 강의하고 있고 여기 강의하는 소스코드 다 깃허브에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 여기 프리 코드 캠프 인강 이거 말고도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인강 올린 거 많이 있어요. 유튜브 인강 찾아봐. 검색해봐요. 유튜브에 무료 인강도 쓸만한 거 많고 우데미 인강, 인프런 인강 이런 완전 풀잭 초보라면은 인강 따라 해보기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라는 거. 자, 이거 빼먹었어요. 이게 8월에, 8월이요. 6월에 종강하고, 그 다음에 7월, 8월 여름방학 업그레이드에서 IT 경진대회 10월 말에 아마 제출하면 그럴걸? IT 경진대회 제출하는 게 10월 말에요. 그러면 이게 종강한 다음에 여름방학 7, 8, 9, 10 넉 달 여유가 있고 방학 2달도 꼈으니까 자, IT 경진대회 출전하는 거 매우 추천하고 IT 출전을 계획으로 출제하는 거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IT 출전 계획할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아니까 그냥 허접하게 구현하면서 IT 경진대회 출전할래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말로 IT에 출전할 만큼의 기획과 구현 완성도가 되는지 그러면서 출전한다고 해야 되겠지. 아니 완성도 있다면 출전 안 할 이유도 없고 출전해서 뭐라도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자소서에 쓰기 딱 좋은 게 아까 말했듯이 자소서에 쓰기 딱 좋은 게 풀제한 건데 문제는 풀제했다고 적어봤자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믿으라고 GitHub URL 달아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운영 URL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URL이 달려있을수록 훨씬 믿어. 그래서 여기 운영 URL, 교수 수업 평가를 위해서라도 운영 올려야 되지만, 여러분 자소서를 위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제한 게 IT 경진대회 상 탔다. 이건, 자소서에서 대단한 경력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냐면 보통 경력자 뽑는다고 해놓고 신입은 이게 경력자 모집이라고 했잖아. 경력자 모집이라고 해놓고 정말로 경력 한 1, 2년 회사 다닌 경력만 있고 그런 사람만 뽑는 거지 신입은 아예 그냥 탈락 이거 아니에요. 경력자 모집이지만 신입이지만 이게 대졸자 신입 경력 없는 대졸 이제 막 대졸한 학생이지만 경력자 수준의 실력이 되네 하면 경력자 모집이라고 해놓고도 신입을 이렇게 뽑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지. 그러니까 경진대회 출전해서 입상할 정도의 필적을 했다면 준 경력자 취급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학은 공대생이 다른 큰 종합대학에 비해서 공대생이 얼명 안 되기 때문에 IT 경진대 경쟁률이 2대1이 안 돼. 1대1 조금 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상팀이 이것저것 다 해서 한 6팀이 입상을 한다면 한 10팀 정도 나가나? 아니다. 입상팀이 6팀 더 돼. 한 7, 8팀 뭐라도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많아야 2대1. 한 14팀 정도. 이게 많아야 2대1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소를 읽는 그런 팀장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큰 종합대학, 공대 학과가 엄청 많은 그런 데 출신이 많겠지. 그런 데는 어지간한 공대생들이 다 IT 경진대 출전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빡세. 그래서 그런 데서는 경진대에 입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진대에서 뭐라도 상 탄 것은
자소서에 아주 크게 돋보이는 경력이 돼. 그래서 뭐 인강 따라해보기 수준 풀잭 가지고 IT 경진대에 나가봤자고 그래도 풀잭 초보는 아니다. 그러면 좀 이 수업을 위해서라도 또 자소서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획하고 열심히 풀잭해서 여름방학 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경진대에 나가는 거 매우 추천. 2대1이 넘지 않으니까 열심히 했고 완성도가 높다면 뭐라도 상탈 확률이 높아요.